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딜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오래전부터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움직이는 것, 먹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계속 살면 환경이 파괴돼서 어차피 살 수가 없다. 어쩌라는 겁니까? 저는 이쯤에서 타노스가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타노스보다 조금만 더 영리한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딜레마의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 바로 친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의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러니까 친환경이 뭔가요? 입니다. 2021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문예춘추사, 저자는 조지나 윌슨 파월, 페이지 수는 22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오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제재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널리 알려왔죠. 발전과 환경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몰래 폐수를 방출한다든가 매연을 발생시키는 등 굵직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도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간섭이 심해졌어요. 그동안 굵직한 이슈에만 간섭을 하더니만 이제는 개인에게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건데요. 쓰레기 종량제, 재활용품, 음식 쓰레기 등의 분리배출, 이런 것들은 진작부터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버렸고요. 일회용품 사용 금지, 연료 사용 제한처럼 더 자세하고 빈틈없는 간섭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나한테 왜 이래? 이유는 지금껏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던 환경오염 문제가 이제 마지막 장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유엔에서는 우리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11년 남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곧 탄소 배출 규제 등으로 지구의 온도를 더 이상 높이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11년 남았다는 말인데요. 지금이 2021년 말이니까 남은 시간은 고작 8년 남짓입니다. 인류는 환경과 발전이라는 두 개의 나쁜 선택지 사이의 딜레마에서 발전이라는 선택지를 골랐어요. 그리고 현재에 이르렀죠. 그런 동안 화석연료 사용, 산업형 농업 등을 통해서 탄소 발생량을 증가시켜 우리가 택하지 않은 또 하나의 선택지인 환경을 훼손시켰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코로나19라는 유행병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요인마저 가세해 환경 훼손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이 상황을 기후 비상사태라고 부릅니다. 앞서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는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 등장했던 비유 중에 욕조에 이미 물이 가득 차버려서 물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면 넘치는 상황,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보호가 모든 것을 제치고 가장 앞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ESG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들어서 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인데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얘네들의 앞글자를 모은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ESG를 국정 운영의 최전방에다가 위치시켜놓고 의사를 결정하고요. 수많은 기업들도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ESG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큼직한 덩어리들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개인의 변화뿐입니다. 국가나 기업이 움직이니까 개인의 사소한 움직임 따위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국가도 기업도 결국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룬 것이기에 모든 것의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등장하는 대규모 전쟁조차도 지상군이 투입돼야만 마무리가 되잖아요. 결국 무엇이든 개인이 참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주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환경 하세요. 끝! 당황하셨죠? 밑도 끝도 없이 친환경만 툭 던져놓고 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친환경이 뭔가요? 이거잖아요. 단어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천은 뭔 얘기죠. 단어만 놓고 보면 쉽습니다. 환경과 가깝게, 그죠? 친환경의 친을 영어의 friendly와 대응하면 더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환경과 프렌들리한 행동일까요? 난감하네. 그래서 오늘의 책, 그러니까 친환경이 뭔가요? 라는 책을 들고 온 겁니다. 이 책은 친환경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의 이름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거는 이름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세세하게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책에서는 바로 이 친환경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무려 140가지나 제시합니다. 분야도 주방, 음식, 욕실, 옷장, 쇼핑, 일, 여행, 교통, 나아가서 피임 방법까지 모두 다 우리하고 밀접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울러서 그동안 애매했던 것들에 대한 질문, 예를 들면 우리가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은 실제로는 얼마나 재활용이 될까? 음식물 꼭 분리해야 되나? 다회용 컵 몇 번 쓰면 친환경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시원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140가지 사례를 모두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에 저자가 주장하는 가장 굵은 메시지를 탁 짚어드리겠습니다. 책 124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금물, 가진 것을 끝까지 사용하라. 오케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욕조에는 물이 가득 찼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물이 모이다가 하필 지금 세대에 가득 차버린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누굴 막 원망하고 탓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요,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즉 내 아이가 종말을 목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이름만 알고 있던 친환경,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친환경은 상식으로 자리 잡을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와 기업이 ESG를 캐치프레이즈로 외치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은 에코라이프와 제로웨이스트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외치기로 하시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그러니까 친환경이 뭔가요? 리뷰였습니다. 이런 책 참 좋아요. 매뉴얼 같이 만들어진 것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책이 해외 도서를 번역해서 출간했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우리 환경에 딱 맞는 우리만의 에코라이프 매뉴얼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